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라에서 제니츠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니츠가 도마를 퇴치 후 무한성에 들어가고 하야코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수고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 네즈코는 주도가 함께 무한성에 들어와 혈기들을 대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 멀리서 두 개의 번개호흡이 부딪히는 눈에는 엄청난 풍압을 목격했고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먼지 속에서 제니츠와 카야쿠의 모습이 나타났고 둘에게서 느껴지는 서로에 대한 증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저릿하게 만들었죠. 제니츠는 카야쿠에게 도대체 혈기를 퇴치하기 위해 검술을 배우던 이 녀석이 왜 혈기가 된 것이며 왜 할아버지를 죽인 거냐고 물었고 카야쿠는 그 영감탱이가 죽은 건 내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카야쿠는 이어서 이 녀석도 영감탱이한테 예전에 함께 들은 적이 있지. 대외로 전해진 번개호흡의 형태는 6개지만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던 자신은 7번째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때 우리에겐 7번째 검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지 라고 하며 과거에 상을 했죠. 카야쿠는 제니치에게 당한 뒤 지구로의 집을 뛰쳐나가 혈기가 되었고 혈기의 몸이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혈기술 검은 번개를 얻게 되자 더욱 큰 힘을 얻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런 중 지구로가 있던 7번째 형태가 자꾸만 떠올랐고 분명 그 검술은 번개호흡의 비기일 테니 자신이 그 검술만 익히면 그 누구라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구로를 찾아가게 되었죠. 지구로는 혈기가 된 카야쿠를 보자 엄청난 배신감에 분노하다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제로 혈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게 마음을 추스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카야쿠는 약해 빠진 인간으로 사는 것보단 강력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혈기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교살 때는 영원히 혈기를 못 잃을 테니 당신도 검사들을 키워내는 걸 그만두길 바라며 어서 나에게 번개호흡 치령을 알려달라고 했죠. 지구로는 그에 대노하며 카야쿠를 향해 공격을 했지만 지구로는 예전 마지막 기살 때 임무에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은퇴를 했고 다리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번개호흡이었기에 카야쿠에게 유효타를 먹이지 못했습니다. 카야쿠는 비열하게 웃으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며 어서 치령을 보여달라고 깐족거렸고 지구로는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지금은 그 기술을 쓸 수 없다며 그리고 이 녀석은 절대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카야쿠는 그거 참 유감이라며 그럼 당신이 오늘 여기서 죽으면 그 번개호흡 치령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히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의 지구로는 글쎄 너는 평생 가도 쓰지 못할 그 기술을 그 녀석이라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했고 카야쿠는 또다시 밀려오는 제니치에 대한 열등감에 분노를 폭발시키며 지구로를 무참히 살해해버렸던 거였죠. 카야쿠는 제니치에게 이야기를 끝마친 뒤 어디 한번 그 칠형태를 써보라며 도발했고 제니치는 자신도 그 형태는 배운 적이 없다며 일형 병렬싸움상에 카야쿠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카야쿠는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한 상태라 제니치의 공격을 읽을 수 있었고 그의 움직임을 예측해 맞받아쳤죠. 제니치가 가진 속도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검은 번개를 제니치의 몸에 닿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칼과 칼을 부딪혔고 제니치가 가진 파워에 카야쿠가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지만 혈기의 재생력이 있었기에 곧바로 회복해서 계속해서 제니치의 병력의 승과 부딪혀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우회했던 제니치가 점점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했고 어느새 카야쿠의 병력이 있음에 제니치가 튕겨나가버리는 상황까지 되었죠. 제니치의 몸은 곳곳이 카야쿠의 검은 번개로 인해 저리며 붕괴해갔고 제니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야쿠는 그런 제니치의 모습을 보고 비열하게 웃으며 그래 제니치, 인간 네가 지금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렇게까지 버텨낸 것을 봐선 네 녀석이 영감탱이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녀석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병력의 싸움 하나밖에 쓰지 못한 녀석이 혈기술까지 활용하는 똑똑한 방식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봐라. 크하하 라고 했죠. 제이치는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을 파고드는 검은 번개의 저림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지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이치의 눈앞에는 어떤 풀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지구로가 제니치 향해 걸어왔죠. 제니치는 지구로에게 번개호흡 치령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지구로는 2형부터 6형까지 못 쓴 녀석이 치령을 왜 궁금해하느냐고 다른 형태부터 잘 구사해보라고 빈잔을 줬죠. 제니치는 그의 역시 그렇겠죠? 저는 아무래도 검술에 대한 재능이 하나도 없나봐요 라고 했고 이어서 눈물이 왈칵 흐르며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병력일선밖에 쓰지 못한 바람에 카야코에게 지고 말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고로는 그런 제니치를 그윽하게 쳐다보느니 아니 사실 네 녀석이라면 1억밖에 쓰지 못하기에 오히려 실형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병력일섬은 한순간에 내리치는 번개라면 실형은 한순간에 내리치는 여러 개의 번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제니치는 그런데 이미 저는 혈기술을 당해버린걸요. 죄송해요. 꼭 스승님에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라고 했고 지고로는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제자다. 내 인생은 아무래도 널 검사로 키워내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를 만큼 말이야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를 보냈죠. 그의 제이치는 그 미소가 너무나도 따뜻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몸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제이치가 정신을 잃은 순간 네이코가 뛰어와 카야코의 혈기술을 폭혈로 전부 태워버린 거였고 제이치가 의식을 잃은 시간은 불과 2-3초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카야코는 무슨 이상한 짓을 하나 본데 그래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며 네이코와 제이치를 동시에 베어버리기 위해 번개호흡을 사용해 뛰어왔습니다. 제이치는 그의 고요하고도 묵직한 번개호흡을 시연했고 번개호흡, 제치령, 활의신. 그 순간 카야코의 내비치는 세계에는 엄청난 스피드로 튀어나오는 병력의 썸의 참격이 여러 개가 동시에 보였고 이게 무슨? 이라는 짧은 감상과 함께 카야코의 목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자신의 몸은 마치 번개에 타버린 것처럼 숫덩이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게 번개호흡 치령? 어떻게 저딴 녀석이 쓸 수 있는 거냐고? 라고 하며 울부짖으며 소매를 갖고 제이치는 너에겐 없고 나에겐 있는 것 그건 바로 동료라는 거다 라고 했죠. 그때 한참 다른 주들은 상현인 코쿠시보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사네미와 큐주로 텐긴과 무이치로는 강력한 검술로 코쿠시보를 압박해봤지만 코쿠시보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점점 온몸에 상처가 늘어났고 그들의 공격으로는 코쿠시보에게 유효타를 먹일 수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비살대 주라는 것들도 참 싱거워졌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자신이 혼자서 비살대를 전면시켜버릴 걸 그랬다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동안 일부러 호흡의 검사들을 전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요리치 같은 인물이 나타날 날을 기다린 후에 강해진 자신이 그 자를 이겨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을 날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번개호흡 검술이 이쪽으로 향해 오는 걸 느꼈고 카야코 녀석이 자신이 맡은 쪽을 전부 정리하고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검의 살인은 자신을 향했고 반사신경을 통해 재빨리 피하려고 했지만 그 검은 이미 자신의 가슴팍을 베어버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쿠시보는 빠르다 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봤는데 그는 카야코가 아닌 제이치였고 설마 카야코 녀석이 진 건가? 라면 당황했죠. 제이치는 코쿠시보를 앞에 두고도 긴장된 모습이 전혀 없었고 그런 제이치의 모습을 본 코쿠시보는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녀석은 제법 재밌어 보이는구나. 부디 나를 즐겁게 해다오 라고 했고 제이치는 그의 재미? 즐겁게 해달라고? 죽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시연했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제이치의 몸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치가 가지고 있는 투기는 번개와도 같이 번쩍이었고 코쿠시보의 6개의 눈은 순간 너무 밝아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었죠. 겨우 눈을 뜬과 동시에 제이치의 활의 신이 코쿠시보의 온몸을 절단내어버린 상태.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이 속도는 요리치와 견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치는 방금 전 카야코와 싸움에서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며 몸에 신체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번개호흡에 대한 그 기를 깨우치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저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껴졌죠. 코쿠시보는 제이치에게 베어 조각조각 난 몸을 재생시켜보려 했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주들의 맹공격이 날아왔고 코쿠시의 목은 그대로 주들의 칼날에 의해 베어지고 또 베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마저 비살대 검사들에게 당했다는 것에 이건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나키메에게 무한상의 구조를 바꿔 저들이 자신에게 닿지 못하도록 하라고 소리쳤고 나키메는 비파 연주를 통해 계속해서 무한상의 위치를 뒤죽박죽 섞어냈죠. 무자는 그 틈에 이 무한성에서 빠져나가 다시 혈기들을 새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자니 무한성을 탈출하려고 하는 찰나에 무한성이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이게 무슨 일이냐 나키메? 라고 불렀는데 이미 나키메의 목은 제이치에게 베어 날아가 버린 상태. 무한성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고속 이동을 하는 제이치가 그대로 나키메를 찾아 베어버린 거였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도망치는 무장의 앞에 번쩍거림과 함께 제이치가 미끄러진 나타났고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선 절대 도망 못 칠 거야 부장 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의 여러 개의 촉수를 끄집어내어 제이치를 공격했고 제이치는 여유롭게 병력의 썸을 사용해 그 촉수를 갈갈하게 베어버렸죠. 부자는 그런 제이치를 보고 이런 괴물 같은 자식이라며 부들거렸고 제이치는 괴물이라고? 몸속의 심장이 여러 개가 뛰고 있는 이 녀석이 괴물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내 심장이 여러 개인 걸 안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제이치는 글쎄 내 스승님이 했던 말에 따르면 내가 아마 번개호흡 최강의 검사라서? 라고 하며 눈을 지그시 감은 뒤 번개호흡을 시연했죠. 부자는 건방 떨지 마라 라고 다시 한번 촉수로 공격을 했는데 촉수가 뻗어진과 동시에 제이치가 무잔을 스쳐 지나가 무잔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촉수로 날아가는 머리를 붙잡아 다시 목에 연결하며 고통스러워했죠. 제이치는 그 모습에 역시 네 녀석은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 건가? 라고 했고 무잔은 흐하하 웃으며 그래 너네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치는 그래? 절대로 죽일 수 없다면서 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귀가 좋아서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 이라고 했죠. 부자는 더욱 당황하며 목의 약점을 극복한 나는 죽지 않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제이치는 그거야 해보면 알겠지 라며 번개호흡 치령 활의 신을 시전해 무잔의 온몸에 번개와도 같은 수차례 참격을 먹였고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가진 칼은 무잔의 몸과 닿자 엄청난 마찰력을 내뿜었고 그 마찰력은 혁도가 되어 무잔의 온몸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치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며 참격을 날렸고 무잔의 몸은 더 이상 재생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며 세포가 전부 다 들어갔죠. 그렇게 무장이 소멸되기 시작하자 귀할대주들이 그제서야 제이치가 있는 곳까지 뛰어왔고 소멸해가는 무장을 보며 벌써 네가 무장을 퇴치해버린 거냐며 다들 벙찌게 되었죠. 무장의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지자 무장에 의해 혈가된 모두가 별개의 힘을 잃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곧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귀할대주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제이치를 껴안았고 제이치는 눈물을 흘리며 스승님 드디어 해냈어요 라고 하며 기력이 다해 쓰러졌죠. 그렇게 보름 정도를 푹 자고 일어나게 된 제이치. 자신의 눈앞에는 미치리와 시노부, 네즈코가 있었고 제이치가 깨어나자 그녀들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제이치는 그렇게 마지막 조합회의에 참가해 귀할대 해체를 함께하게 되었고 무장을 퇴치한 보상으로 엄청난 보수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우부야시키 저택을 나오게 된 제이치. 그 입구에는 시노부와 미치리, 네즈코가 서 있었고 그녀들은 제이치에게 이제 어디로 갈 건지 또 누구랑 갈 건지 물었습니다. 그의 제이치는 활짝 웃으며 나는 당연히 네즈코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제이치가 먼치킨이 된 규메카라 시나리오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나름대로 카약과 제이치를 동시에 빌드업해가며 그려본 시나리오라 꽤나 어려웠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작품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두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